다음에 영수증이라는 거 볼게요.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뭐 간이 영수증 이렇게 종이 길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상호만 찍혀 있고 나머지 빈 종이로 주는 것들.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대가로 기재하고요. 다만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를 사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다는 얘기죠. 영수증의 공급과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처럼 이렇게 생긴 것은 이게 이제 간이 영수증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면 공급과액과 세액 이렇게 다 구분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발행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이 사람 당연히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영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 원래는 일반 과세자라면 당연히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세금 계산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 거지.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과세사업자죠. 식당이 영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네요. 그럼 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을 끊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저걸 받아서 뭐 하겠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데 사업자도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이 쓸 데도 없고 나는 저걸 언제 다 끊어주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최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만 발급해라. 첫 번째가 소매업. 이거 잘 보세요. 좀 복잡하니까. 소매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숙박. 그런 사람들은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시를 좀 하세요. 책에다가 미용, 욕탕 이런 유사 서비스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객, 운송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장권 발행 하여 경영하는 사업. 그 다음에 9번을 좀 쉴게요. 그 다음에 9번 있죠? 9번 미용, 목적, 성형수술. 그 다음에 10번 수의사가 제공하는 영역. 그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진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애완견. 수의사가 애완견 진료하고 하는 것은 과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번 무도학원, 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가 아니죠. 운전학원. 이렇게 별도로 얘들만 별도로 표시해 놓으세요. 소매, 음식점, 숙박, 그 다음에 미용, 욕탕, 여객, 운송, 입장권. 그 다음에 7번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 자격사업.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근데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 발급해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있는데 누군가 개인이 와서 뭐 세무상담을 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영수증만 발행하고 돈 받으면 되는데 사업자와 거래했다고 그럼 반드시 세금계산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 조직이 소표 우편물을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영역. 이게 뭐야? 우체국 택배잖아요. 이것도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그 다음 13번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면 불가능하고 현저히 곤란한 사업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면 당연한 거고 일반 과세자인데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복잡합니다. 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위 1, 2, 3 여기 말하는 거죠. 1, 2, 3 그 다음에 5번 중에서 5번 중에
여객 운송업 5번.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버스는 제외한대. 전세버스로. 자, 여기다 쓸게요. 5번 중에서 운송인데 전세버스야. 전세버스 뺀 나머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적히지 않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7번, 8번, 12, 13. 그러니까 요거 줄 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 중에 여객 운송업은 전체가 아니라 전세버스가 제외되는 거야. 전세버스 운송은 제외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노란색 뺀 4, 5, 6, 9, 10, 11번 뺀 이 나머지 사람들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돼요. 자, 이 사람을 뺀 이 나머지 상대방이 사업자야. 그 사업자가 소매업에 가서 뭔가를 사고 음식점에서 뭔가를 먹고 숙박을 하고 세금계산서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운송 중에서 전세버스까지 나머지 운송 여객은 아닌데. 자, 한편 일반 과세자 중에서 보세요. 이제 요 노란 얘기 나오네요. 4번 미용 욕탕, 5번 여객 운송 중에서 전세버스 제외, 전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 운송, 뭐 택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9번, 10번, 11번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하는 사업자가 지금 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감가상각자산 뭐야? 뭐 비품을 내다 판다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영무 이외의 영무. 지금 여기서 말한 미용 욕탕을 하지 않고 다른 이외의 영무를 제공한대요. 그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 발급하면 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됩니다. 자, 요때는 발급해 줘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좀 복잡한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그 다음 요거 다 빼고요. 7, 8, 12, 13번하고 여기 운송 중에서 전세버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람이 사업자야. 세금계산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예? 줘야 돼. 그리고 요 사람들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요걸 해도 안 줘요. 그런데 뭘 할 때는 줘야 돼? 이 사업 이외의 영무를 제공한대. 이렇게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가상각자산을 내다 팔 때는 줘야 돼. 그런데 그거 뺀 이 자기 본 업무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을 요구해도 절대 세금계산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 2급에 가서 다시 만나게 돼요. 자, 이게 왜 못하게 하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세무 2급에 가면 내가 이제 이 소매업자들 있죠. 소매업자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왜 달라고 그러겠어? 밥 먹는 사람이 사업자인데 매입세율 공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사람들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지 말고 매입세 공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해.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이 사람들은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매입세도 공제받고 신용카드 결제해서 또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받을 이중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해버리면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요. 이해됐죠? 왜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를 공제해 주는지.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잘 봐요. 그래? 요거 잘 보니까 이 사람들 세금계산서 절대 안 주죠. 안 준다니까? 절대로.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팔거나 이 영무 이외의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들이 머리를 잘라요. 아니면 단체로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회사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주세요. 그러면 이걸 줘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매입세 공제받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여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업종들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아무리 따져도 너무나 개인적인 지출인 거야. 뭐 회사가 직원의 머리 자르라고 회사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목욕하는 거.
그다음에 뭐 택시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무슨 극장 다니는 거, 공연장 다니는 거, 그다음에 성형수술 했다고? 직원이 성형수술 했는데 회사 돈으로 했다고? 매입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 이걸 세금 계산서를 끊게 해주면 이 사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안 해주게.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애완견을 진료했는데 회사 돈으로 했다고요? 안 된다니까. 춤추러 다니는데 운전배우로 다니는데 안 돼. 이건 너무나 사업과 연관성을 짓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서비스 이용이니까 얘들 보고 절대 세금 계산서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버스는 빼고. 전세버스는 회사가 어디 야외 갈 때 전세버스 빌릴 수 있잖아. 그거는 괜찮아. 나머지 거는 절대 세금 계산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아까 봤듯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 공제된다네.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지. 이거 매입세 공제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배워요. 그 좀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을 하면 매입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해요. 그럼 주면 되지. 근데 얘들 보고 세금 계산서 끊으려고 하면 귀찮잖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니까. 왜냐하면 얘는 세금 계산서 줄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얘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게 하면 이 지출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업과 도저히 관련이 없잖아. 춤추러 다니는데, 예? 성형수술 했는데 이걸 회사의 경비로 쓰기 위해서 회사가 지출하고 세금 계산 달라고 한다고? 그럼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 지금 세금 계산 달라고 하는 거잖아. 절대 세금 계산서 끊지 못하도록 하는 업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거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매입세액이 공제되겠어? 안 되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업종인데 받아오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 이 미용이나 욕탕 이런 게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을 내다 팔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그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쓰던 걸 내가 갖다 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세금계산 발급해야 됩니다.